담론윤리. 오늘도 칠판 끝까지 왔네요. 담론윤리는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뭐 독일의 철학자, 사회학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담론, 우리 담론을 즐기잖아요. 어떻게 즐기나요? 요것도 교육과정 속에서는 의사소통 공동체라는 표현과 함께 써요. 의사소통 공동체와 담론윤리.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공동체 속에서 개인들 간에 혹은 뭐 집단들 간에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담론하고 토론하고 의사소통을 하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금전적인 이유, 권력 이런 것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이성을 발휘해서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가장 좋은 원칙을 찾아가는 게 옳다. 이게 담론윤리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 대체 뭘 공부해야 되나 싶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한번 자세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말하는 담론이라고 하는 건요. 독일어예요. 디스코스. 독일어. 이거 뭔가 철자 틀렸다고 그런 친구들 있어요. 독일어예요. 영어가 아니라. 독일에서 말하는 그 담론. 이 사람이 말하는 담론이라고 하는 건 의사소통의 형식이에요. 의사소통의 형식. 이 의사소통의 형식은 이 사람 표현대로 하자면 논증하는 거야. 논증. 대화하면서 논증하는 건데 이 논증은 대체 뭘 하는 논증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타당한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방법인지 정당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타당한지 정당한지에 대해서 논증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게 그 사람 표현대로 보자면 디스코스, 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론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한번 언어에 대한 노란색으로 써요. 참고해요. 언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막 여기 가려면 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그냥 잠깐만 넣어두세요. 우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선 언어에 대한 이해, 그 언어가 어떤 윤리나 규범들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요. 진실성, 진리성, 그리고 정당성, 상호 이해. 여기서 말하는 거는 true, 여기서는 right. 진짜를 맞는 것을 또 진실성을 갖고 상호 이해하면서 의사소통하는 담론을 하겠다라는 그 과정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담론윤리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요 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지혜로운 왕 그러면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의 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를 두고 어떤 엄마가 자기가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려간다고. 그런데 어떤 엄마가 또 나타난 거예요. 내가 진짜 엄마라고. 내가 얘를 데려갈 거라고. 그래서 엄마 1과 엄마 2가 다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엄마라고. 근데 한 명은 분명히 가짜 엄마겠죠. 엄마가 둘일 수는 없으니까.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아이를 두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가서 왕이 결단을 내려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아기를 둘로 갈라. 그래서 나눠 가져 라고 딱 얘기해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뭐겠느냐.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윤리는 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편화로 들어가요. 요게요. 독일어로 너무 길어가지고 유니버셜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U자로 시작하는 보편화의 법칙이에요. 이 보편화의 법칙을 도덕 원칙 혹은 이 사람은 논증 원칙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여기에선 이거예요. 여기에서 내린 결론 원칙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적용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겠느냐. 그 타당성을 따져보는 게 바로 보편화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 담론 윤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상황을 적용해 보자면 솔로몬이 그래? 그럼 아기를 둘로 갈라봐. 그래서 하나씩 나눠 가져. 라고 하는 게 가장 이 솔로몬이 낼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담론 윤리, 담론 원칙이에요. 그 원칙대로 보편화 시켰을 때 어때요?
가짜 엄마 1과 진짜 엄마 1이 있었을 때 가짜 엄마는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엄마는 됐습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봤을 때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으냐를 적용시키는 게 보편화의 원칙입니다. 그럼 진짜 엄마에게는 이게 타당하지 않겠죠.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만류하겠죠. 그때 엄마의 원칙이 바로 보편화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걸 말하면요. D로 시작하잖아요. D의 원칙과 U의 원칙이라고 말해요. 이렇게까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개념 단계에서 한번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 개념은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재도전 하는 친구들이 처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면서 아, 담론 윤리, 담론 원칙, D의 원칙에서 나오는 건 의사소통 형식에서 그게 타당하고 정당한 건지를 논증해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D의 원칙이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영향받는 사람들한테 적용했을 때 그게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게 U의 원칙이구나.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사실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보편화의 원칙을 적용해 보는 과정에서 현대 윤리가요. 칸트 윤리처럼 보편적인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칸트적인 입장을 현대 사회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고자 하는 입장을 갖고도 있어요. 이걸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세요.